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지난 12월 7일은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79주년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 7일 총 420대의 항공기를 실은 6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수십 척의 미 해군 함선이 파손되거나 침몰됐고 200여 대의 항공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미군과 민간인 약 2,400명이 희생된 이 습격은 9.11 테러 이전까지 미국 영토를 직접 겨냥한 가장 피해가 컸던 공격으로 기록됐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본격 참전했고 전선도 태평양 전역으로 넓어졌는데요. 결국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차례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와 이곳 2차 세계대전 메모리얼에서 진주만 공습 79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로 알려져 이번 주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영국은 지난 1월 말 유럽연합을 탈퇴했지만 올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갖고 무역과 관세 문제를 협상하기로 했었는데요. 협상 기한까지 3주밖에 안 남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어 결국 노딜 브렉시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업권과 공정 경쟁,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에 직접 만났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오는 13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6일 야권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여당 연합이 승리를 선언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표의 67%를 얻어 군과 사법기관 그리고 국회까지 주요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했는데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일찌감치 이번 선거를 사기로 규정하고 선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도 베네수엘라 총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양 국가 중 영국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첫 접종자는 90세 여성으로 영국 코번트리 지역의 한 병원에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 백신을 미국인들이 우선 맞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탐사선 캡슐 하야부사 2호가 세계 최초로 우주의 한 소행성의 흙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와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구에서 약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6호에서 지하 토양을 채취한 캡슐은 호주 남부 사막지대에 착륙했는데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연구팀은 하야부사 2호가 떠난 지 6년 만에 우주 토양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과학계는 이 토양에 태양계 탄생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is case would draw the world attention to the arbitrary power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ose impartiality is manipulated by Beijing crackdown and the systematic violence in greater detail. 홍콩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수감되거나 해외로 망명해 민주 진영이 사실상 괴멸 위기에 몰렸습니다. 홍콩 법원이 지난주 조슈아 웡 씨 등 민주화 시위 지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데 이어 경찰이 야권 정치인들을 잇따라 구속해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공안 통치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나날이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홍콩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我亦都有可能係喺今日或者係不久嘅將來，係有一個可能性係要面對我人生第一次坐監。 홍콩 법원은 지난 2일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시 등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데모시스토당의 간부들에게 최대 13.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작년 6월 홍콩 도심에서 경찰 본부를 에워싸고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선동했다는 혐의인데요. 이들 외에도 벌써 수십 명의 민주 인사들이 기소되거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조슈아 웡 씨는 또 다른 불법 집회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 위기에 처해 있고, 아그네스 차오 씨 역시 지난 8월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 석방된 상태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누넷 가시와도 같았던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홍콩 당국을 압박해 형량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 think that a lot of the prosecutions that we have seen ever since last year has been politically motivated in arresting leaders of the social movement. 홍콩 민주 진영의 순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홍콩 입법회의 민주 진영 의원 4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원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이에 홍콩 야권 의원 15명 모두 항의의 뜻으로 의원직을 사퇴해버렸습니다. 민주 진영을 두둔해온 빈과일보의 지미 라이 사장은 석연찮은 사기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홍콩 경찰은 7일 마치 소탕 작전을 펼치듯 불법 집회 가담 혐의로 대학생 8명을 잡아들이고 다음 날에는 전 야당 대표를 포함한 범민주 진영의 정치인 8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홍콩인들은 점점 중국화하고 있는 홍콩을 앞다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홍콩인의 숫자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홍콩인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는 특별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국무부는 7일 홍콩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 14명에게 제재를 가해 홍콩 탄압의 책임이 중국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홍콩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홍콩의 앞날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Are you from California? I love your accent. I'm totally from Cali. So in England, that's like exotic and sexy? Very much so. I auditioned for a big role. I found out that I booked that big role, which was just incredible. And I went to a fitting and they asked me to try on a bikini. And obviously I have an invisible disability until you kind of see it. So I put on a low-rise bikini that they gave me, and then the next day I received an email telling me that I did not have the role anymore because my ileostomy in the bag, the prosthetic bag attached to me, was too unsightly for the screen, and it was going to be too off-putting to the audience. If they just gave me a high-waisted bikini, you wouldn't be able to see it. So they could have made a very small adaptation, but they just chose not to. I decided to start Sea Talent as soon as I lost that role and saw that the accessibilit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so underrepresented. I have cerebral palsy, and that comes with being born premature. I was actually bit with the theater bug when I was 12 years old. My parents took me to go see The Miracle Worker on my 12th birthday, and what started everything was the girl that was playing Helen Keller was able-bodied, and she was playing a disabled character. I turned to my dad and I said, "Dad, I want to do that, but I want to show people that I can do this no matter if I'm in my wheelchair or if I'm in my walker." My very first big project was Nickelodeon's Bella and the Bulldogs. Why doesn't he just cancel Christmas while he's at it? And I became the first actress in a wheelchair to be on a kids' TV show in Nickelodeon history. You're the one who's gonna need a wash. This is for Tex Fest. In 2012, I had a stroke. I'm visually impaired. I'm legally blind. Can't drive. You wouldn't know it. I'm afraid they won't hire me if they know. Really? Did it happen? No, I just got done on a feature film playing the lead where the character is visually impaired. So there you go. Nice. We have about 2% of roles being of disability. So if we represent anywhere from 13 to 25% of the population and we're only seen 2% of the time, that's a problem. Of those 2%, 95% go to able-bodied actors. Great benefit of having a company that
just solely represents people with disabilities. It makes us, our community, of importance. It brings a form of credibility to people with disabilities.